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전부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저도 이제 20살 초반에는 정말 철없이 같이 놀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은행에 가고 기획자가 되고 누구는 영상 감독이 되고 저는 또 홈쇼핑 PD가 되고, 그래서 정말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자기 살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내 채널에 소개하면 너무 좋겠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 미래는 어떨까, 나의 미래를 상상해보고 또 결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항상 해왔었는데 그런 컨텐츠를 실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비교적 요즘 제가 주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시즌이어서 이 영상을 한번 기획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첫 번째 초대 손님은 저희 교수님이세요. 바로 MBC 아메리카 대표 권석 선생님입니다. 양수형 또 박명수야. 석영. 권국장 저기 계시. 저기 계시네. 이리 좀 와봐요. 이리 좀 와봐요. 원래 이름이 권석이세요? 석자가 돌석인가요? 처음에 MBC 예능 PD님으로 입사를 하셔서 놀러와 무한도전, 아빠 어디가, 진짜 사나이를 기획하신 PD님이세요. MBC 예능 본부장 가장 탑까지 가셨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MBC 아메리카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이 PD님이 저희 학교에 한 학기 수업을 맡아주셨어요. 저희 학교에 강연을 오신다고 하니까 다들 수강 신청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딱 들어갔죠. OT 수업을 하는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사람이 좋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수업에 반장을 뽑고 싶은데 혹시 자원을 하실 분이 있을까요? 했어요. 맨 앞에 있는 분 한 분이랑 저랑 바로 번쩍 손을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 예능 PD가 좀 하고 싶은데 용기는 나지 않고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마음이 저를 지배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였어요. 근데 마침 딱 예능 PD로서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니까 엄청난 동기부여가 갑자기 1초 만에 그게 팍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든 거죠. 그래서 그 수업을 계기로 교수님과 좀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항상 이 주 수업이 끝날 때마다 저랑 좀 더 친한 친구들이랑 교수님이랑 함께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항상 맛있는 거 사주시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졸업을 한 이후에도 꾸준히 만나면서 저희는 F4와 대장님이라는 별명으로 함께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한 번은 서경석 씨가 초대돼서 서경석 씨랑 같이 루미큐브를 하고 노홍철 씨 자택에 방문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홍철 씨가 만든 맥주를 마시기도 했어요. 저한테 정말 특별한 경험을 많이 선사해주신 분인데요. 요즘 작가가 되는 게 꿈이어서 글을 쓰고 있다, 근데 번번이 떨어지고 있다, 근황을 알려주셨었는데 이번에 정말로 당선이 되셔서 작가님이 된 거예요. 따다단. 정말 PD로서 최고의 위치까지 오르셨다가 다른 흥미를 찾아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신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TV에서 강연에서만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가시죠. 스터디로.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굿! 와우, 멋있다. 준비 많이 하셨나요? 첫 작가와의 대화 아니에요? 맞죠? 맞아. 제가 이거 준비했어요. 잠시 나가주실 수 있어요? 짠!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해보았고요. 저희 구독자님께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불려왔으니까 그냥 권석 PD입니다. 1993년 MBC 예능 PD로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현 직장에 있습니다. 잘했던 히트 프로그램은 뭐 무한도전 처음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크쇼가 있었어요. 놀러와 김원희, 유재석 놀러와 그걸 처음 만들었고, 이제 기획한 거는 진짜 사나이와 아빠 어디가 그걸 처음 기획을 했습니다. 요건 이제 잘된 것들이고, 네. 말아먹은 것들도 말아먹은 것도 좀 알려주시면. 그분이 오십니다. 오늘을 즐겨라. 전혀 약간 모르겠는. 예능 본부장도 하고 뭐 미디어 사업 국장도 하고 네. 지금은 MBC 아메리카 대표로 있고 출장차 지금 와 있어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방송국 PD를 꿈꿨던 것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PD라는 직업의 장점이나 단점. 장점은 일이 좀 재밌어요. 어제도 동료인 그 드라마 PD를 만났는데 혹시 김민식 PD? 어떻게 알아? 예전에 한번 학교에 강연 오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일을 하면서 일이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자기는 그냥 재미있게 그냥 생활하고 하고 싶은 거 했을 뿐인데
월급을 주더라. 와, 근데 PD도 처음에 PD로 딱 들어갔을 때와 자기 작품 입봉하기 전까지의 그 고난의 시기들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너무 즐거웠다. 그러니까 이제 와. 조연출 기간이 짧으셨나? 기본적으로 4년, 뭐 길면 5년. 저는 조연출 기간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민식 씨는 그거 되게 재밌게. PD님은 다시 태어나셔도 PD라는 직업을 하실 거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방송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 요즘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냥 막 채널이 나라는 맞아요. 윤혜린 채널도 있고. 옛날 어떤 지상파나 메이저 방송사가 가졌던 어떤 메리트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뭐랄까 이제 페이도 옛날에는 좀 괜찮았는데 요즘도 뭐 그렇게 이제 비교해보면 페이도 높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일은 여전히 빡세고 워라벨이나 웰빙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 거를 원하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혜린 씨도 PD를 꿈꿨다고 했지만 홈쇼핑으로 도망쳤죠. 아니 근데 지금 요 유튜브 하는 게 PD거든요. 오히려 방송국에서 이제 조직이 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도 있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유튜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PD로서는 오히려 더 맞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이 사실 궁금한 게 그런 게 아닐까. 연예인들이랑 같이 일하고 그런 걸 많이 궁금해하는데 사실 PD한테 연예인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네. 스트레스의 원인이지. 항상 이제 A급들을 섭외하려면 좀 간 쓸개를 다 빼놓고 섭외를 해야 되고 삼고초려, 뭐 백고초려 해야 되고 또 연예인들은 또 이제 이름값을 하는 거죠. 말 안 듣고. 그래도 예능 PD가 좋은 점은 어차피 개그맨이나 가수들 이제 재밌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니까 이게 웃게 돼요. 웃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녹화하면서 웃고 편집하면서 웃고 뭐 그런 건 또 좋은 점이죠.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제 이제 스피드 책에도 감독이 그런 말을 해요.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만났을 때 감독은 제일 기쁘다. 헐, 너무 PD한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좀 공감이 돼요. 저는 좀 가능성이 보이는 쇼호스트 분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그렇지. 크게 되겠구나. 그렇지. 시간이 갈수록 엄청 성장하시고. 그렇지. 이제 감독이 기쁜 거는 그 선수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싹수가 있는 애들을 자기가 컨트롤해서 서포트해주고. 큰 스타로 만들 수 있다는 거. PD의 즐거움도 어떤 무명이었던 사람을 스타로 만드는 거. 홍철이랑 워낙 친하니까 그냥 홍철이라고 부릅니다. 홍철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케이블에 있던 애를 뭔가 이제 좀 프레시한 인물로 캐스팅을 했죠. 진짜 너무 프레시한 인물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때까지 했던 지상파 방송하고는 너무 코드가 안 맞아. 너무 의욕 앞서는 거지. 이해가 바로 돼요.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계속 다 이제 편집을 했죠. 작가들이랑 얘를 어떻게 해야 되니? 얘를 그냥 아웃시켜야 되니? 너무 슬퍼. 한 달만 봐보자. 홍철이한테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둘째 주, 셋째 주도 다 편집. 근데 넷째 주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넷째 주에 홍철이가 제대로 입이 터졌어요. 녹화를 하는데 그냥 빵빵빵빵 터졌어. PD로서 네. 됐다. 나도 안심.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한 달이라는 유예 기간을 준 거에 대해서 엄청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적응하고 나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그 기간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또 그걸 딱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구독자님들한테 질문을 좀 달라고 좋아요.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구독자님들이 진짜 실제로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생각으로 PD가 되었고 이거를 오래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게 궁금하시대요. 왜냐면 지금 본인이 자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PD님처럼 끝까지 PD로 계속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나의 일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20년, 30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그거 어렵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게. 다른 방법을 취한 게 내가 싫어하는 거를 제꼈어요. 그나마 덜 싫어하는 게 남을 거고 할 수 있겠다. 정말 뭣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텔레비전 재밌게 봤던 기억.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힘들기는 하지만 피드백 같은 게 바로바로 오니까 이제 그런 재미가 있죠. 일을 하면서 고되지만 많이 웃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별론데 그때는 또 월급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별론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MBC PD로 일하고 있는 가 제 거 답변으로 월급 좀 올려달라고 질문을 조금 바꿔가지고 사회생활 2년밖에 안 해봤지만 해보니까 이게 나만 일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조직생활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엄청 중요하고 끝까지 가신 거잖아요. 피디님은 그런 비결?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런 조직생활 하셨는지. 꼰대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약간 그런 생각. 진짜 공감해요. 저 싸우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거든요. 항상 참으면서
그래 오케이. 삭혀요. 그게 근데 그러면 후회를 안 해요. 나쁜 소리 하거나 그러면 싸우고 후회를 맞아.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싸워서 이겼어. 뭐 이긴들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괜히 또 적이 생기는, 내가 그냥 그러면 좀 억울하고 분해. 근데 그냥 또 몇 밤 자고 일어나면 잊혀져요. 맞아요. 그런 느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 조연출 때지. 그래서 메인 작가랑 붙었어. 막 대판 싸웠죠. 시골에서 올라온 초보 조연출하고 이쪽 바닥에서 네. 산전수전 다 겪은 이제 메인 작가하고 붙었으니 뭐가 게임이 되겠어. 말빨로도 안 되고. 소문만 무성해지고 왕창 깨진 거지.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받아쳤어야지 바보같이 하고 너무 막 억울한 거야. 아우씨. 나중에는 또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렸어요. 그 메인 작가가 저 권석 PD 대단하다. 꾹 참더래. 참은 게 아니거든. 참은 게 아니라 말을 못한 건데 말빨이 약해서 말을 못한 거야. 그릇이 크다. 최종 면접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시고 하셨잖아요. 최종 면접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꿀팁.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너무 세게 나가면 불리한 것 같아. 임원 면접이기도 하니까. 돋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고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면접을 위해서 뭐 연출된 것 같은 느낌. 직전까지 취준생이었고 이제는 면접관 위치에 좀 더 가깝잖아요. 두 개 다 최근에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다 고만고만 애들 사이에서 내가 튀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라도 좀 특별점을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튀는 사람은 또 회사에서 조직생활에 어울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 특장점을 얘기를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사람들이 납득 가능하면서 전곡을 찌를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필요한 게 아닐까. 어려운 말인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협업을 많이 요구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얼마나 콜라보레이션이 잘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를 켜놓고 제가 하는 거를 좀 봤어요, 미리. 보니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꼴보기 싫은 점 좀 고쳐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네네네, 객관적인 면접관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되게 좋은 꿀팁 같습니다.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게 이렇게 많은 경력과 대표님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취미 활동으로 시작하셨던 소설 쓰기를 통해서 수상을 하셔서 출간을 하게 되셨어요. 작가님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따다단. 방송 PD다운 연출. 혜린 씨.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미리 주문을 했어요. 샀구나. 네, 바로 배송 오더라고요. 두 권에 사인을 해주시면 제가 한 권은 구독자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께. 사랑하는 반장 혜리님, 항상 밝고 적극적인 지금 모습 앞으로도 변치 않길 바라.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도할게. 너무 방송용 아닌가요? 혜린 씨가 한양대에서 강의를 나갔을 때 첫 시간에 반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반장할 사람 한 명 더 있었는데 제가 좀 더 빨랐어요.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아주 편안하게. 별로 그렇게 크게 할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한 절반 정도 읽었거든요. 정직한 방송을 하시네. 네네, 그럼요. 끝까지 아직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공들이신 것 같은 친. 수영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스피드라고 해서 고등학교 수영부 얘기인데, 주인공이 이제 바국인데, 바국의 아버지가 옛날 우리나라의 간판 수영 선수였는데 도핑 때문에, 약물 때문에 굉장히 추락을 하고 마는데, 그거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바국이 수영 선수로 성장하는 이야기. 저는 처음에 읽으면서 완전 청소년 소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읽으면서 뭔가 어른들도 힐링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어른들을 위한 소설인가? 저도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는 어릴 적에 내가 살아있어요. 질투심 많고 시기심 많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위대한 유치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대한 유치함을 갖고 있는 어른들에게도 읽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수영이라는 게 사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디테일한 이런 스킬들을 알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책을 쓰셨을까 했거든요. 수영 할 줄 알아요? 전혀 모르죠. 개헤엄 정도? 저도 수영을 잘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 배웠어요. 스포츠 센터에 가서 수영 교실을 들어갔죠. 책을 쓰려고 들어가셨어요? 네, 그렇진 않아요. 새벽반에 수영 교실을 끊었어요. 추위와 어두움을 뚫고 수영장에 딱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맞아요. 환하고 첨벙거리는 소리, 소독약 냄새, 그 타일의 색깔, 이렇게 배영을 하다 천장을 보는 그 LED 등 사람들의 움직임, 그 물의 느낌, 그런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연구를 했고 인터뷰도 좀 하고. 저도 항상 뭔가를 써보고 싶은데 잘 아는 게 없으니까 괜히 깔짝대다가 끝날까봐 항상 그 겁먹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소설 쓰려면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피드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 별거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내 소설이 큰 건 아니야. 그 소설을 보고 뭐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어요? 예능 프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 별거 아니지만 도움이 되고 조금의 즐거움을 주면 좋겠다. 달랑한 걸 써놨어요. 응모전에 그거를 막 여기저기 엄청 뿌렸지. 7번 떨어져서 8번째 붙은 거지. 그러면 그 7번을 거치는 동안 계속 퇴고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그쵸. 것 같아. 처음에 덜컥 됐으면 그래도 이게 영원히 남는 거잖아. 네. 그럼 굉장히 창피했을 것 같아. 7번의 퇴고를 거치면서 좀 더 좋은 완성도가. 작품이 된. 그래서 오히려 저는 7번 떨어진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완성도 있게 나왔잖아요. 한 10년 뒤에 보시면 조금 부끄러우실 수도. 어우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요.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 포인트 되게 좋았어요. 우기가 처음에는 수영을 시작을 하는데 별 생각이 없었다가 수영이 하기 싫어져서 아예 그냥 망해라 라는 생각으로 있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수영이 점점 좋아지면서 그 자리를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이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 과정 같은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 방송국에는 정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 바국은 지금 MBC 어메리카에 있는 우리 팀장님이 오. 우계 절친이 성수라는 애가 있는데 그 성수는 말을 이렇게 도치법을 써서 말을 해요. 가면 어때? 여행?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좀 그래요. 근데 이게 그래?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래요? 끝났어 수업?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스타워즈 좋아하는데 요다라는 인물 거기서 말을 이렇게 도치법으로 써요. 얘를 도치 성수로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도치법으로 하다 보니까 얘의 캐릭터가 확 살아나는 거야. 그거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스피드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인물과 마음이 가는 문장? 최애 등장인물은 영롱이라는 친구예요. 맞아요. 원래 영롱이는 우리 이제 MBC의 옛날에 라디오 스타를 했던 PD인데 약간 시트콤적인 그런 캐릭터고 상황에서 영롱이가 들어가면 그 상황이 입체적이 되고 풀 컬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문장은 완성되면 더 이상 발전될 게 없거든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만큼 우리의 가능성인 거죠.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소설이 진짜 혼자서 되게 고독한 자신과의 맞아요. 싸움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서 되게 많은 타인의 세계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작업인데 글을 쓰시면서 힘들으셨던 점이나 극복했던 방법 같은 게 있으신지. 한숨부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고3 수험생이 된 마인드가 돼. 놀아도 편하지가 않아. 가장 좋은 방법은 루틴을 만드는 것 같아요. 루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써. 얼마나 일찍 일어나셨어요? 뭐 한 6시? 아니 그 6시에 6시에? 그러면요? 한 5시쯤은 일어나. 5시면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하셨네. 약간 그런 거죠. 5시에서 한 뭐 2시간 이상 쓰고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운동을 또 해줘야 돼요. 쓰려면. 수영을 가셨나요? 아니 수영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걷기나 그 다음에 읽기를 밤에 했어요. 밤에 쓰는 만큼 읽어줘야 되는. 그게 이게 루틴이 되면 아까 말한 고3 수험생의 불안한 마음이 좀 사라져요. 그래도 난 뭘 하고 있구나 이런 그렇죠. 마음. 그리고 아침에 썼으니까 내 할 몫은 했다. 오늘 숙제는 했다. 모든 불안을 아침에 털어버리고 그렇지. 이제 밤에 좀 준비를 다시 하고. 그렇죠. 글방이나 뭐 문화센터 그런 데에 수강을 해서 소설 스터디. 그래서 자기 쓴 거 내고 서로 돌아가면서 합평하고 그런 외부적으로 뭔가 나를 이렇게 구속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기에 그나마 이 장편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책을 출간하셨는데 다음 책이나 뭐 아메리카 MBC 다음에 어떤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튼 이제 신인 작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설가고 뭐고 다 때려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덜컥 또 이게 합격을 해버렸으니까 뭐 이제 해볼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우선은 청소년 소설을 좀 더 써보고 싶어요. 오래오래 쓰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구독자님들이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1020 저희 젊은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수많은 명언을 이미 남기셨지만 하나 정도 더 더해주시면은. 명사로 생각하지 말고 동사로 말해봐라. 무엇을 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방법적인 거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냥 여러분 때에 많이 고민을 했던 진로나 앞길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인생의 좀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30년 예능 PD로서의 어떤 이제 깨달음, 경험 그걸 다 여기다 녹인 책이거든요.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를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이 인터뷰가 정말 꽤 길었는데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교수님께서 직접 주신 스피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댓글로 이 책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을 추첨해서 스피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감상평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성인이 된 입장으로서 저는 하루에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사소한 업무들, 사건들을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어릴 때는 이렇게 한 가지에 몰두하고 희망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지. 나도 이런 때가 있었지. 나는 왜 그런 꿈을 잃게 되었을까? 나는 다시 어떤 것을 희망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소설인 것 같아요. 청소년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같이 이렇게 이상에서 동떨어져서 현실을 살고 있는 어른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수님, 저자분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을 하자면 50이 넘어서도 희망을 꿈꾸고 성장을 꿈꾼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미래에 성장한 나의 모습을 꾸준히 생각하고 또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오늘 찾아온 이 힘든 시련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성장을 꿈꾸고 희망을 찾고 싶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도 많이 기다려주세요.